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시행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바뀌는지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 시행합니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먼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로 명칭으로 바뀌어 장애인의 보호자, 장애인의 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과 단체, 시설도 주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보행상 장애인의 탓승 없이 부정 사용할 시 2회 적발에는 6개월, 3회 적발 시에는 1년간 주차 표지를 회수하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 현재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복지부는 불법 주차 과태료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개정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와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4% 인상한 월 439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새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도 소득액별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4% 높아진 439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항목도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한 달 소득이 180만 원이면 생계비와 의료비가 빠지고 주거비와 자녀 등록금 등 교육비를 정해진 기준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4인 가족 소득이 127만 원에 못 미치면 교육, 주거비는 물론 진료비 등 의료비와 생계비까지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4인 가구의 생계비가 127만 원으로 바뀌는데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소득에서 실제 소득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한편 정부는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올해 133만 명에서 내년 최대 21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수급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며 생계급여 기준선이 대폭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정년 연장 등 사회 변화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고자 정부와 기업이 오는 2017년까지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민관 합동회의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공공부문에 5만 3천 개, 민간부문 3만 5천 개 등 정규직 일자리 8만 8천 개를 만들고 민간부문에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12만 5천 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면 청년 고용률이 1.8%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으며 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 재정 지원 대상 청년 연령의 범위인 15세에서 29세를 15세에서 34세로 넓히고 오는 9월에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 1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로 인한 신고 기간이 28일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시 과태료는 30만 원이 부과되고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 변경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미처 통학버스 신고를 마치지 못한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통학버스 구조 변경 등 신고 요건을 구비해 조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곳은 눈인데요. 30, 40대 젊은 노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양의대 김안과 병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79명이던 노안 환자는 지난해 1,680명으로 약 31%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노안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40대 환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4%나 됐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젊은 노안에 대해 각종 스트레스와 디지털 기기의 잦은 사용으로 노안의 시작과 자각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것 중 하나가 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애가 있는 아동과 부모가 꽃꽂이를 배우면서 힐링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오늘 앞에 뭐 있어요? 꽃 있죠, 꽃. 꽃인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얀색 유리병 있죠. 하얀색 유리병에다가 친구들만의 꽃밭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도 어른도 꽃병에 꽃을 꽂는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알록달록 화려한 꽃을 보자 마음까지 싱그러워지고 얼굴엔 절로 웃음이 피어납니다. 엄마하고 지호하고 나랑 같이 만들었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이가 그래도 식물이고 또 이게 또 생명이 있는 건데 이렇게 만지면서 좀 아름다움도 느끼고 보고 만지고 향기도 맡고 그러니까 다 오감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즐겁고요. 재료도 풍성하고 이렇게 쉽게 밖에서 해볼 수 없는 체험이라서 유익한 것 같아요. 장애 아동과 부모를 위해 서울문화재단이 마련한 꽃꽂이 강좌.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게 됐는데 무엇보다 꽃을 통해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던 애들이 감정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뭐 너무 행복하고 선생님이 너무 사랑하고 그런 감정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애기들한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서울문화재단은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업을 방학 기간에 맞춰 운영하는 한편 9월 초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회로 연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리입니다. 다양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멋진 패션으로 만날 수 있는 경기가족 패션쇼가 열렸는데요. 한 차례의 아픔 뒤 패션쇼를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느끼게 됐다는 가족이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할머니와 엄마, 아빠, 앞집에 사는 형님네 자녀 2명을 포함한 4명의 아이들까지 요즘 보기 쉽지 않은 3대가 모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가면을 쓰고 워킹을 하고 율동까지 맞추며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가족들. 이 가족은 지난 2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 차례 아픔을 겪었는데 패션쇼를 준비하며 조심스럽고 침체됐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더 발랄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말며 되게 너무 슬펐어요. 이 패션쇼를 통해서 지금 너무나 그 가족애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죠. 이 무대는 여느 패션쇼처럼 옷이 중심이 아니라 가족이 주인공인 무대입니다. 가족 사랑을 주제로 오늘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또 저출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뜻깊은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영표씨네 가족은 본무대에서 가면을 벗은 후 율동하는 퍼포먼스까지 실수 없이 해냈습니다. 이외에도 155가족 가운데 7대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20가족은 개성이 가득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지병이 있으신 아버지를 위해 무대에 선 가족, 10년 만에 늦둥이 임신한 엄마를 축하하는 가족 등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진 가족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영표시내 가족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가족들이 한 달여 기간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보여준 아름다운 무대. 수상의 여부를 떠나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보는 이들에게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은 희망 나눔 사랑의 하모니 공연을 다음 달 6일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 진풍정, 한국 창작 무용인 선녀춤을 선보이며 이 밖에도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와 국립특수교육원, 삼성화재가 29일부터 2박 3일간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2015 장애청소년 재능캠프 뽀꼬와 뽀꼬를 개최합니다. 소리로 마주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는 장애 청소년과 음악 전공 교수, 특수교사, 대학생 멘토 등 총 170명이 참가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으로 심평원 건강정보 앱 중 손쉬운 병원 약국 찾기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손쉬운 병원 찾기를 이용하면 응급병원과 야간병원 등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오는 30일부터 개최될 제12회 포항국제불빛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12개 관련 부서장과 포스코, 포항시 축제위원회 등은 평산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을 방문해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세부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이 시장은 행사 시설물을 점검한 후 기상 상황에 따른 불꽃 연출의 문제점과 해상 안전, 전기 시설 등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에 대해 재차 확인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7월 5일 행정자치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7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에 해당합니다. 이는 광주, 대전을 넘어 충북 인구보다 많으며 10년 동안 3배로 증가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결혼 이주 여성의 증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증가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국적별로 보면 중국 동포를 포함한 중국 출신이 95만 명이나 되며 그 다음이 베트남으로 20만 명, 뒤를 이어 미국이 7만, 필리핀 7만, 캄보디아 5만, 인도네시아 4만 명 순입니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공장이 많은 경기도에 55만 명이 거주하고 그 다음이 서울로 46만 명, 이어 경남 순입니다.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안산시로 8만 3천 명이나 되며 심지어 안산시 원곡동에는 3만 3천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주민이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 의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놀리는 노래를 지어 같은 반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고 폭행을 해서 등이 시퍼렇게 멍이 든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척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면 언젠가 그 행포가 거꾸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조승희 씨도 왕따와 인종차별 속에서 반사회적 계물로 성장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시대 인종차별은
결국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직시하고 다문화와 함께하는 열린 마음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 앞뒤에 주차를 하거나 주차구역 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부과만이 해결책은 아니겠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과태료는 50만 원. 그러나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과태료는 20만 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